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는 좀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야 22대 국회 개원도 지금 이제 좀 갈등이 좀 있어서 아직 저 개원 당원 원구성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7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달 25일로 예. 결정이 됐고 잠정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뭐 당원 100%가 됐든 뭐 일반인 비율이 얼만큼이 됐든 뭐 상관없이 나올 거고, 나오면은 되는 거는 너무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그것을 좀 막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세간에 많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다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번 기회에 당대표에 나설 거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관망하는 겁니다. 왜 그런 리스크를 안고 당대표에 나서려고 할까? 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뭐 혹시 심심해서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아니 필요 무슨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뭐 심심해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한다, 이 얘기는 좀. 제가 이제 총선이 지난 네.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템플스테이를 가져라. 그렇죠, 그 제가 얘기 하시잖아요. 많이 했었습니다. 좀 잠시 쉬는 게 낫다. 제가 심심해서란 거 왜냐면 막 일을 하다가 지금 정치권 뉴스 한동훈 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뉴스를 계속 보고 본인에 대한 기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직이 없잖아요. 예. 사실은. 그럼 뭔가 뛰어들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워컬릭입니까? 워컬리보다는 그러니까 저 결정적인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총선에 참패를 하면서 실패했잖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큰 참패를 약간 막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한동훈 위원장이 깃발을 들고 간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그렇죠. 못했겠죠.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엘리트의 길을 쭉 걸어왔거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지인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뭐 한번 어떤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검 과장일 때, 그러니까 부장 말고 과장일 때 총장이 퇴근 전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6시에 가버렸다. 네.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면 그 정도는 지금 대검 과장한테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다. 총장이 부르면 대검 과장급 이상은 언제든지 대기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자기 애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이 처음으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들 뭐 정치를 하고 국민들 그걸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사람과 사회 연구소 아닙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실존적 문제에서 그걸 만회하고 싶을 거예요.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를 다시 맡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정말 당원들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제대로 이끌어서 성공할 수 있어라는 의욕이 지금 강할 거예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역정에서 실패는 없다. 그거를 그렇죠.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거를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클 겁니다. 무슨 뭐 어려운 사람 그거 다 말짱 꽝이고요. 원래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는 저도 그 두고 자기 입장 생각해요. 본인 의지로서 사실은 본인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클 건데, 제가 늘 그래서 얘기한 게 그래도 쉽지 않다. 그러니 2년간 한 템플스테이 가면 그때 다시 찾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물 먹으면은 이제 그렇죠. 뭐 반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걸 만회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이제 집착과 그렇죠. 욕망에 사로잡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딱 그 케이스다. 엘리트들이 특히 그게 더 강합니다. 본인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한 예로 들으면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주 엄청난 집안의 사위였고 이분이 30패스했고 과거부터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증권 전문가로 변신을 해요. 사실은 사회적 당시 지위로 보면 훨씬 더 큰 장관 정도 그냥 하실 분인데, 왜냐면 선물 옵션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직접 한 얘기예요. 내가 사실 우리나라의 천재로 쭉 있었는데 이 선물 옵션이라는 게 나를 실패를 처음 맛보게 한다. 이런 나쁜 녀석, 내가 널 깨주겠어.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오히려 그런 아집들이 있습니다. 도망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겸허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특히 엘리트들이 뭐 오만이 있기 때문에 겸허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에게 지난 총선은 쓰라린 패배였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기자들처럼 반가이하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 본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걸 제가 앞서 이제 심심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심해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바깥이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플러스로 좀 이게 대중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잖아요. 총선 때. 그렇죠. 그게 그거에 대한 향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예인병 뭐 그런 것도 좀 포함되는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너무 그래서 제가 템플스테이 가라는 얘기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대로 가셔라. 왜냐하면 계속 그 반응들이 있다가 없으면은 답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박 실장님의 개인 내피셜적인 해석의 영역이고 뭐, 우리 홍 소장님. 내피셜로만 예, 이야기할게요.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때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다음 대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때 뭐 한동훈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선 절대 안 나올 거다, 본인도 안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내가 대통령 안 나오면 왜 손에 장을 쥔다는 식으로 그런 투로 표현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검찰 권력, 법무부 장관의 권력과 정치 권력은 맛이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게 더 맛있어?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규정에 의한 그 권력이에요. 반면 정치적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자유로운 자의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도 달라요. 이거는 저에게 올라가봐야 장관이 거치고 이거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했었어도 그런 기존의 어떤 구속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권한을 잠시라도 해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그 권력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엘리트 코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도 안 해보고 치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기 과업을 성공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드러난 오다의 영향력을 놓고 본다면은 당선자들 중에서 한동훈 개보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에서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조급함이죠. 조급함. 이 상태에서 방치를 잘 못하던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 번째는 내가 볼 때는 참모 면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참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나 그 이전의 보수 정치인들 참모하고 달라요. 소위 운동권 심판을 했지만은 한동훈은 전향한 운동권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차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해서 운동권을 심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그 전략은 전통적인 보수의 전략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대선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 출당 이야기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5.18 헌법 전문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이 기존의 보수층들이 쓰는 그런 전략이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참모들로 이제는 한동훈이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참모들은 보수 진영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2년 동안 벽수로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인드 드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가서 아마 한동훈한테 가서 대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동훈의 어떤 그 정치적 한동훈식 정치 해석이나 지금 이 살아온 방식을 놓고 볼 때 보수의 그 칼라가 좀 다르다 해서 한동훈은 지금 상태에 두고 불안하고, 한편에서는 초조하고, 한편에서는 자기가 실패하지 않았던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만회, 이런 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정치적인 요인까지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두 분과 함께 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혼맥랑한 사안인데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쟁점화시키는 게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또 그게 또 정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